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영국 하원이 유럽연합 탈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킨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출발 640, 오후 1시 뉴스, 뉴스 1번지, 뉴스 메이커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올겨울 최악의 미세먼지 소식과 체육계 미투 등과 관련된 소식을 다각도로 전했습니다. 먼저 출발 640에서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연일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약 2개월 만으로 2017년 제도를 시행한 이래 8번째, 휴일에는 2번째 발령이라는 점과 더불어 특히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 조치가 취해진 것은 지난해 1월, 3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라고 전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되면서 경기 충남 지역 석탄, 중유 발전기 14기의 출력이 80%까지 제한된다고 알렸습니다. 또 수도권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 100여 곳은 운영 시간이 단축 조정되는 한편 건설 공사장 440여 곳은 공사 시간 단축과 청소 차량 가동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장과 사업장 조업이 단축되고 배출가스와 공회전 단속도 강화된다는 점을 꼼꼼하게 수치를 제시해 주었으나 출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먼저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뒷부분에 안내되어 아쉬웠습니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는 점이나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430여 곳이 전면 폐쇄되고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실외 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는 사실은 당장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생활에 실질적인 정보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었지만 정보의 조치가 소개된 뒤 마지막에 안내되었습니다. 뉴스 13은 14일 올겨울 들어 최악의 공기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미세먼지 상황과 전망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뉴스 13은 12월 중 서울의 가장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3 마이크로그램이었으나 새해 들어서 지난주 토요일에 69 마이크로그램, 일요일엔 83 마이크로그램, 보도 당일인 월요일은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는 등 연일 올겨울 최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흐름을 짚어주었습니다. 경기와 충북 등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보이면서 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안개와 먼지가 뒤섞이면서 서울의 가시거리가 2km에 불과해 시야도 답답하다는 점 등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심각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후 전국적인 미세먼지 예보를 전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한눈에 뽀얗게 보이는 광화문 거리 모습, 역시 오염물질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중국 베이징의 모습 등 영상 자료를 적절히 사용하여 당장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뉴스 13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시간대 뉴스 1번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의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 거리에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과 서점을 찾은 시민의 모습 등을 전하며 인터뷰 내용까지 삽입해 시청각 정보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기자가 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현장에서 직접 산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리포팅해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리포팅의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 등은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물을 자주 마시라고 조언했다고 전하며 실용적인 지침까지 전해 유용한 보도였습니다. 13일에 이어 미세먼지가 심각했던 14일 아침 시간대 코너인 출발 640, 낮 시간대의 뉴스 13, 오후 시간대의 뉴스 1번지 등 주요 시간대마다 미세먼지의 수치와 정부의 조치, 시민의 반응 등을 다양하게 전했습니다.
이후 뉴스메이커에서 3한3이라는 신조어를 소개하며 공기질의 변화를 설명했고 뉴스 리뷰에서는 낮은 마스크 착용률을 지적하는 등 저녁 시간대에는 낮 시간대 뉴스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뉴스메이커는 15일부터는 먼지가 차츰 해소될 것이라는 예보가 들어있지만 주 후반에는 또다시 공기질이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라며 겨울철 수시로 찾아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3한4온 대신에 3한3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으로 추위가 주춤하면 여지없이 미세먼지가 덮쳐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이틀 연속 수도권 지역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반쪽짜리인데다가 효과를 체험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며 전문가들이 단기 대책이 아닌 근원적 저감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원인 규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에서 배출됐다고 주장하며 한중 간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한중 양국이 인정하는 데이터 도출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기상 항공기 관측 결과 인위적 유발 요인이 없는 서해상에서도 지상 수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확인됐다며 서해상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살펴보는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고 국립기상과학원 환경기상연구과 연구원의 인터뷰를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단순히 신조어를 설명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시도해 돋보였습니다. 뉴스 리뷰는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당장 피해를 받는 것은 눈과 호흡기이지만 뇌와 심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의사 등 전문가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속에 들어오는데 일단 한번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혈관까지 침투한 미세먼지는 뇌졸중,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일으키고 계속 세포를 자극해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도 한다며 전 국민이 간접 흡연을 하는 셈이라고 소화기 내과 교수의 말을 빌어 전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몸속에 들어온 미세먼지에 뇌와 심장처럼 생명과 직접 관련 있는 장기가 더 큰 악영향을 받는다는 해외 연구도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취재진이 길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 수를 직접 세어보고 100명 가운데 27명만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을 실감나게 전해주었습니다. 앞으로 뉴스메이커와 뉴스 리뷰에서 다룬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 분석,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추적하여 언론의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체육계 미투 흐름에 대해 연합뉴스TV는 다양한 코너에서 다루었습니다. 11일 출발 640에서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심석희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뒤늦게 사과했다며 체육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어 선수 보호에 무능력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강경한 어조로 보도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심석희 사태와 관련 뒤늦은 사과문을 내고 후속 조치를 발표했으나 그동안 체육회가 폭력 혐의가 있던 지도자들을 복귀시킨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2014년 성추행 혐의로 영구 제명됐던 코치는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3년 만에 지도자로 복귀했고 역시 성추행으로 영구 제명된 올림픽 메달리스트 코치도 체육회 재심의를 통과해 다음 달 지도자 자격을 회복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억울하다는 주장 외에는 어떤 근거로 복권시키는지 설명하지 않는 체육계를 비판하는 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의 지적과 가해한 코치나 임원들이 계속 지도자 생활을 해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렵다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의 인터뷰 등을 취재해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체육회가 성폭력 문제를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한 보도라 돋보였으나 앵커가 코너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코치와 심 선수의 사진을 나란히 합성해 배경으로 제시하여 지나치게 흥미를 자극하는 시각 이미지 설정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해당 사안을 심석희 사태라고 표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보도 내용과 상반된 언어 표현이 아쉬웠습니다. 이어 14일 뉴스 리뷰에서는 전 유도 선수 신유용이 고교 코치의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고교 1학년 때부터 유도부 코치로부터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신유용은 졸업 뒤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유도부 친구와 여자 코치에게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고백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해주었습니다. 스스로도 학창시절 내내 꿈꿔온 국가대표의 꿈이 어그러질지 모른다는 우려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으며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결심도 국가대표 꿈을 접은 뒤에야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국가대표와 금메달이라는 미명 아래 오늘도 수많은 체육 꿈나무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고 리포팅을 했는데 향후 이 같은 폭력이 은폐되는 구조적, 사회문화적 문제점을 짚어주고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취재,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3일에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명품 리포트 맥은 일요일 오전 8시 20분에 방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자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입체적인 전망을 통해 한 주간 뉴스의 맥을 다각도로 짚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방송에서는 올해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 관련 소식과 한 주간의 기업 소식 그리고 사회 이슈를 다각도로 짚어주는 뉴스 프리즘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는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정윤섭 기자의 여의도 풍년계였습니다. 올해로 문재인 정부는 집권 3년 차를 맞았는데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아쉬움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시기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 선순환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역대 정부가 겪었던 3년차 징크스에 빠질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 정부의 2019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권도 이 점을 감안해 국정 순항을 위한 포석 두기에 나섰다는데요. 청와대 개편과 경제 행보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장면을 보여주며 청와대 개편 소식을 소개했는데요. 친문 참모를 전면에 배치해 친정 체제를 강화하며 국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개각도 단행할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의 장관들을 당으로 돌려보내고 일하는 내각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찍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올해야말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보폭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권은 경제 실패론과 청와대 의혹 대립이라는 두 가지 카드로 전국 주도권 잡기를 시도했는데요. 지난 9일에 나온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두고 고용 재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경제정책의 기조전환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췄는데요.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에 대해 실패한 소득주도 선장을 고집하는 독성적인 선언이라고 비난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청와대 의혹과 관련해 청문회와 특검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정윤석 기자의 설명과 함께 여의도 풍년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년계였습니다. 이어서 새해 둘째 주 호재 만난 맑은 기업과 악재에 부딪힌 흐린 기업을 김종수 기자가 소개했는데요. 기업 기상도 출발합니다. 먼저 맑은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수건 사업이었던 105층짜리 삼성동 빌딩이 착공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강남 집값 걱정 때문에 10조 5,500억 원의 거액을 들여 땅을 사고도 4년 동안 첫 삽을 떼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니 정부도 3조 7천억 원의 대형 사업을 묻어두기 어려웠고 해결 약속이 있은 지 3주 만에 심사가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묻어두기 어려웠나 봅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숙박 공유 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등장했습니다. 국내 사업 가로막던 규제가 풀렸습니다. 기업 가치가 300억 달러 이상에 수십 개국에서 활동 중인 에어비앤비는 숙소가 4만 5천 곳이 넘지만 도시에서는 그동안 내국인 상대 영업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잘 안 됐는데요. 정부가 공유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180일 한도로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버나 카풀 논란에서도 등장하는 공유 경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충돌 때문이죠. 일자리와 성장에 이어서 흐린 기업 첫 번째로 삼성전자가 소개됐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일 조짐과 급감한 이익은 삼성 쇼크를 안겨줬는데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면서 반도체 매출 1등도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한국 경제가 걱정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KB국민은행이 등장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19년 만에 파업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억대 연봉을 받는 은행원의 파업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언급됐습니다. 다만 노사가 고민해야 할 근본 문제는 은행에 필요한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새해부터 맑음과 흐림의 지표가 확연한 기업들이 소개됐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난관들을 뚫고 올해에는 일자리 풍년을 만들길 바란다는 김종수 기자의 말에 깊게 공감한 시간이었습니다.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어느 때보다 열풍인 유튜브 시대를 다룬 뉴스 프리즘입니다. 첫 화면은 조명과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4년차 유튜버 13살 최린군의 모습이었는데요. 거침없이 말을 이어가는 모습이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최린군의 채널 구독자는 무려 75만 명에 달하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성격이 활발해졌다는 최린군의 인터뷰에 이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부모님의 인터뷰가 등장했습니다. 유튜브 방송도 하나의 예체능으로 본다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생각한다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장래 희망에 오를 만큼 유튜버 같은 1인 크리에이터는 10대의 삶에 깊게 스며들었는데요. 이런 인기가 노년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농사를 짓던 62살 조성자 씨는 이른바 실버 크리에이터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멘트나 화려한 편집 없이 오로지 요리 하나로 21만 명의 구독자를 모았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크리에이터들이 등장하는 배경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찍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됐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유튜버 31살 장혜영 씨가 소개됐는데요. 장혜영 씨는 발달장애인인 동생과의 생활을 올리며 장애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큰 화제를 모으며 지난달 영화로까지 개봉됐다는데요. 뉴스 프리즘에서는 앞서 소개된 유튜버들의 영상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유튜브 영상을 비추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매달 유튜브 국내 이용자가 2,500만 명에 달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저를 포함한 많은 이용자들이 유튜브를 쉽고 친근하게 즐기는 만큼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는 연예인과 정치인들까지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볼거리가 더욱 세분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뉴스 프리즘을 마무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거였나요? 네, 저는 이번 2019년이 현 정부의 특히 중요한 시기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는데요. 앞선 정부들이 겪었던 이른바 3년차 징크스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김정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했던 점이 많았고 그 체육 정책 담당자로서 그 많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이번 기회에 그 마련되는 그 다양한 대책들은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계의 폭행과 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의 일이 아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 파문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체육계 미투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 심석희 선수에 이어서 신유용 전 유도 선수도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미투 폭로가 체육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의 화려한 모습에 감춰져왔던 부끄러운 모습이라면서 드러난 일뿐만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태가 이제 심각해지자 대한체육회의 회장이 사과를 했고 이어서 문체부에서도 성폭력 비위 근절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죠.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폭력 조사 참여, 그리고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 등입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성적 지상주의를 빙자한 체벌과 성폭력은 몇몇 개인적인 그 지도자의 일탈 차원을 넘어서서 폐쇄적인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폭력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이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동안 체육회의 고질병의 하나로 지목되어 온 여성 선수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면서 체육계 특유의 폐쇄주의나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 등을 지적했습니다.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침묵의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체육계의 쇄신은 불가능하다라면서 그동안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문체부도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파문 커지는 빙상계 성폭력, 피해 선수는 더 있다라는 기사를 일면으로 배치하고 엘리트 선수의 그 육성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되는 엘리트 체육의 폐쇄성이 한 원인이라면서 용기를 낸 심석희 선수 앞에 우리 사회의 정의로운 응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체육계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제대로 된 조사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가해자가 관련된 그런 경기 단체 차원에서 조사나 징계가 내려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면서 강력한 그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스포츠계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해주신 것처럼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도 후속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만 네.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지금 또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이제 심석희 선수의 처음 폭로 이후에 네. 대한빙상경기연맹의 반응을 보면 연맹 측도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일까지 있었을 줄은 정말 몰랐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이런 반응에 사실 국민들도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문체부의 후속 조치 발표 전에 상당히 원론적인 평가를 내놨었는데요. 성폭력 등 체육 분야의 비위 근절을 천명한 문체부의 전수조사와 대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면서 이제 두루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촉구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일보는 문체부가 내놓은 이제 대책에 대해서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영구 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주종 관계에 가까운 사제 관계, 즉 동업자의 비리는 대충 덮고 넘어가려는 체육계의 관행이 성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문체부의 대책 역시 늑장 대처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이제 부실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체육계의 이제 성폭력 피해자는 심석희, 신유영 선수뿐만이 아니라는 데에는 이제 국민적인 의구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실체는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으면 입을 다물라라는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것이 이제 힘들겠지만 피해를 당한 선수들이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모두가 힘을 실어야 할 것이고요. 또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돌아보면 체육계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대책이 나오고 하지만 또 유야무야되다가 또다시 어떤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반복되기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우리 언론의 감시 기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성해야 될 부분은 없었는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번 사건들을 이제 보면 폭행을 당한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드러내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이제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오기가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결단이 이제 체육계의 오래된 치부를 드러내게 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역할은 또 정부와 체육계, 언론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는 그동안 꾸준히 빙상계의 고질적인 병폐와 비위를 조사해왔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전혀 바뀌지 않는 체제 아래서 오히려 이러한 공개 고발이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와 보복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를 각성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또 체육계의 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서 재발 방지책 대책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로가 국민들의 관심에서 이제 사라지지 않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감시가 이제 필요한데요.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과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또 사회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언론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또 하나 우려스러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피해 선수들에 대한 2차 피해였습니다. 네. 때문에 우리 언론도 뭐 보도 태도를 상당히 좀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태도를 좀 견지해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언론의 조금 무감각한 성차별적인 그런 표현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이제 감성적인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자극적인 표현에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성폭력 상황을 이제 상세히 묘사한 선정적인 보도라던가 또 가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보도는 피해자들에게는 이제 2차 피해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기사를 제가 좀 유심히 들여다봤더니 여성으로서 엄청난 수치심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했다. 17살 때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 뭐 이런 표현들 역시 저는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뭐 여성이기 때문에 성폭력에 대해서 더 수치심을 느끼는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또 몹쓸 짓이란 단어 역시 심각한 범죄를 조금 가볍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회적인 관심이 피해자에게만 쏠리지 않도록 이들을 보호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론이 이들의 폭로를 보도할 때 지나친 질문이나 취재로 인해서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나 불이익으로 이제 머뭇거리기가 쉽기 때문에 용기 있게 증언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피해자나 증언자가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체육계
전반에 구조적인 폭력의 순환고리를 좀 끊어내고 건강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언론의 눈을 통해서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군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